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발 인사태풍을 앞둔 서초동 검찰청 주변은 태풍 전야에 고요처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추 장관이 휘두를 인사 칼날이 자제력을 잃을 경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초동 소식에 아주 정통한 서정우 변호사님과 함께 임박한 검찰 인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미애 발 검찰 인사가 임박한 것 같아요. 추미애도 속전속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인사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아마 이제 오늘 오전에 원래는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 하려고 했는데 며칠 이게 연기됐지만 아마 이제 이번 주 내에 며칠 내에 완전 태풍이 밀려올 정도로 인사가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세 가지 징후를 보면 임명 전부터 첫째는 이제 문재인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임명할 때요. 30일 날 청문회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송부할 때 원래 10일 이내 기간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틀을 주는데 결국은 이제 하루 빼고 나면 공휴일, 실제 하루를 주고 그리고 이제 1월 2일 날 아침 7시에 새 업무 1호로 추미애를 이제 임명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강행은 이제 23번째 임명 강행이죠. 근데 이거는 1분 1초라도 빨리 검찰을 이게 장악하겠다. 이런 게 의도라는 거 첫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요. 경찰한테 이미 100여 명이 넘는 한 150명이 가까운 인사들이 있죠. 미리 검사 간부들 3평을 수집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빨리 인사를 하겠다. 이런 게 의도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미리 검찰 간부들 있잖아요. 전부 이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추미애 임명도 되기 전에 다 이미 받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청와대나 법무부 추미애 뜻은 딱 임명을 이게 최단 기간 내에 하고 임명하자마자 최단 기간 내에 윤석열의 수족,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결국 이제 청와대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막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현재 속전속결로 서두르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청와대나 권력도 그만큼 다급하다. 그런 반증으로 보이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는 인사안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런 데 대해서 청와대라든가 법무부는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패시간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 경찰을 통해서 3평을 수집하고 그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은 태도 아닌가 공직자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청와대하고요. 그다음에 추미애하고 인사한데 그림은요 이미 다 그려졌다 봐요. 그렇죠. 80일 동안 있으면서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놨고 다만 이제 법에 보면요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의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미리 그림 그려놓고도 아직까지 보고한 적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부인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추미애가 뭐라 했냐면 윤석열 총장과 협의는 그건 이게 의견 한번 들어보는 거지. 그게 구속되는 게 아니다. 인사는 이게 결국 내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하고 협의는 요 시경이다. 이래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금방 박사님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있죠. 이거는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최강욱은요. 오늘 이제 문화일보 칼럼에도 오후에 제가 썼지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게요. 일단 이제 최강욱이가 공직에 오기 전에 법무법인 청맥 로펌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조국 아들이 어떤 대학원이나 로펌 갈 때 봉사 이제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시간 허위로 봉사도 안 했는데 봉사했다. 이게 이제 조국의 공장에 나오잖아요.
허위 인턴 증명서요. 허위 인턴 증명서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조국이가 민정수석하면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땡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조국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이게 허위로 발급해 주는데 공직기강 비서관 옮기면서 제대로 이게 검증했겠어요?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는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될 때 이걸 검증을 또 최강욱이 한 거예요. 예. 이 말은 이제 최강욱이가 공직기강 올 때는 조국이가 검증하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최강욱이 검증하고 예. 결국 둘이 이게 품앗이 검증을 하는데 짜고 치는데 둘 다 이게 제대로 검증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불법을 했잖아요. 둘 다 허위로 최강욱 발급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최강욱 있죠. 예. 이 사람이 이게 검사 인사에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경질하거나 아니면 이게 지게더라도 해야 믿지. 최강욱이가 검사를 검증해서 만약에 이번에 인사하면요. 국민들에게 누가 믿겠느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을 합니다. 아까 윤 총장과의 협의 얘기도 나왔는데 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은 의견을 듣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의 관행이라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는 총장이 총괄 지휘를 하기 때문에 장관과 사실상 검찰총장과의 합의 충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인사를 해온 게 지금까지 관행 아니에요. 근데 추 장관이 이렇게 싹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윤석열 총장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전화도 걸고 또 축하 인사도 하고 또 취임식 때 또 수하에 있는 아주 핵심 보지 강력부장 다 그 취임식의 자리를 함께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상견례도 지금 안 오고 있다는 게 무슨 좀 결례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추미애가요. 아마 이제 인사 태풍을 할 때는 두 군데예요. 서울중앙지검하고 그다음에 그 동부지검. 예. 남부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자면 이게 그 지금은 동부가 우파가 맞아요. 많고요. 예. 남부는 이제 오히려 친정부 있잖아요. 뭐 좌파나게 진보. 우파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검찰로서의 그런 정도 검찰을 걷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부는 이제 패스트트랙도 보면 한국당 27명이나 기소하고 예. 제대로 이게 하고 있고 남부지검의 그 1차장 심재철이가 핵심이거든요. 예. 심재철이가요. 27기 그 지금 대검의 반부패부장 있잖아요. 예. 한동훈. 예. 윤석열의 오른팔 심장이죠. 예. 한동훈하고 동기입니다. 아, 근데 심재철이가 이제 박상기 때도 법무부 대변인을 하고 이번에 추미애 청문회 팀에도 대변인을 하고 예. 아주 이제 그 핵심이거든 이쪽에요. 예. 오히려 이제 그 정부 쪽에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이제 그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기소도 잘했잖아. 예. 그래서 성질시키 가지고 한동훈이는 딴 데에게 보내고 대검의 그 반부패 부장으로 보내는 이렇게 중앙지검을 하고요. 대검을 그다음에 중앙지검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성윤이가 있죠. 문재인이 가장 아끼는 경희대 법대 후배. 예. 지금은 이제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죠. 예. 이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그러면 이제 중앙지검이 앞으로 모든 수사를 하거든요. 동부도 하지만 결국에 핵심은 중앙지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대검의 반부패 부장하고 중앙지검장만 딱 이게 손에 쥐면 인사는 나머지는 뭐 줄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부지검의 유재수 수사했던 이정섭 부장이나 예. 그다음에 조남관 형사 동부지검장 육부장이죠. 있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인사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앙하고 동부가 결국 이제 그 인사 태풍이 몰아치는 이런 게 그 대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 장관은 검찰을 뿌리부터 바꾸겠다. 예. 또 탈검찰을 주장을 했어요. 취임사에서. 탈검찰이라는 건 그걸 결국은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 보직을 검사로 현직 검사로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대변인 어떻게 보면 핵심 요직이에요. 이런 자리도 민변 사람들 갖다 앉히려나요? 지금 이게 한 자리 한 자리 계속 민변 변호사로 바꾸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이게 탈검찰이 필요하더라도 또 이제 검찰을 알아야만 검찰에게 인사나 예산을 다 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결국 이 탈검찰이라는 거는 우리 민변, 예. 민변 출신으로 이게 장악하겠다. 이런 이제 그 의도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만약에 추미애가요. 인사권을 마음대로 이게 뭐 조자라고 흠카 쓰듯이 마음대로 이게 인사권을 주물러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하면요. 결국은 이제 그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판례 보면요. 인사들이 그 어떤 청와대 수사를 막기 위해서 보복성으로 이게 또 자천성으로 이런 게 그 사적인 감정 가지고 인사하면
그것도 이게 직권남용이 된다. 이런 게 판례가 있고요. 옛날에 문체부 차관 노태강 이런 게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요. 저는 항상 이 금난 이야기 하잖아요. 예. 금난만뿐만 아니라 밀란이 난다. 예. 제가 이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추미애가 완전히 검찰권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청와대의 모든 권력 수사를 막아버리면 그럼 이게 검찰들도 반발하니까 금난이 나지만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예. 국민들도 이게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밀란까지 날 수 있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청와대나 추미애는요 상식과 원칙에 맞는 인사를 해야지 무조건 이게 보복 인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래 보입니다. 우선 지금 알려진 것은 검찰청법, 이 조국이 민정수석 때 만든 건데 이런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최소한도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임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면서 예, 이런 것도 맞습니다. 막 필요 없다 이건가요?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인가? 어떤 건가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뭐 규정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고요. 지금은 내 윤석열이가 총장대가 인사한 게 절반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난 8월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업무 파악도 안 하고 이제 수사하는데 이 규정은 이제 원칙은 1년 이상 다 보장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게 문제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도요. 아마 이제 그냥은 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윤석열의 상황을 항상 그 방송 가서 오면 문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우리 사면 초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예. 사면 초가. 예. 근데 제가 오면 문가다. 예. 이 말은 이게 5군데 방향이 문재인이 파 때문에 윤석열이 아주 고립돼 있는데 자, 제가 이런 말 빨리 불러보면 청와대 있죠. 예. 청와대는 이게 최강욱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공직기강 비서관이 모든에게 검사 인사를 주문하니까 청와대가 윤석열 압박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 추미애. 추미애가 인사권, 감찰권, 수사 지휘권 세 가지 권한 있잖아. 예. 압박하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법원이 문제. 예. 법원이 윤석열이 수사 좀 하려면 명재고이나 성인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장 기각하면서 김명수 키즈들이 방해하죠. 예. 법원이 좌파 법원이.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대깨문들 있죠. 예. 토요일 날 어제도 그저께 토요일 날도 이게 서초역에 모여가 윤석열이 물러나라 조국이 수호하자 대깨문들 있잖아요. 예. 문의병들. 몇 사람 안 되던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부담이 되죠, 윤석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수처예요. 공수처가 이게 법안은 통과됐잖아. 만약에 6개월 이내 공수처에 출범하면 윤석열부터 수사하거든요. 예. 그 검사들. 이런 식으로 이게 청와대, 법무부, 법원, 대깨문, 공수처까지 5가지 오면 문가, 즉 문재인 측의 5가지 정말 고립무원에 처해 있는 윤석열의 입장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은 믿을 거는 국민하고 헌법밖에 없다. 윤석열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국민이 지켜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무 감각도 본인은 전혀 없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무 감각도 탁월하신 분이고 수사를 오래 했고 수사하면은 박지원 정치 9단이라는 사람도 검사 10단이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쥐고 있을 텐데 윤석열 총장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의 전략은요.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윤석열의 전략은 추미애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든다. 추미애를 제2의 조국으로 묵사발낸다. 한마디로 바로 근데 그 추미애가요. 임명되는 날 있죠. 임명되는 날 그때 바로 추미애가 당대표 할 때 비서실에요. 그 우리 그 부실장 있잖아, 정모. 아직 언론에서 이름 쓰기는 안 쓰는데 뭐 한 달 부실장 정모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이게 그 소환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오늘 이게 뭐 단독 여러 보도 나오지만 이 부실장 정모라는 사람이 뭐 나중에 정진우 아니에요? 예, 뭐 예. 이름 못 쓸 것도 없죠. 뭐 썼는 데도 있고 안 썼는 데 피해자로 이제 전환되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송철호 캠프로 가가지고 또 이게 핵심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청와대 이광철 있잖아요. 이광철. 그때는 이제 그 민정실의 선임행정관이에요. 선임행정관. 지금 이게 민정비서관이에요. 지금 민정비서관입니다. 아주 이게 민변에서부터 핵심이거든요. 이광철하고 만나가지고 만찬하면서 상의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이런 게 전부 다 하나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윤석열이가
6개월 이내에 공수처 나오기 전에 예. 속전속결로 추미애 측의 정진우 부실장이나 그다음에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이나 이런 걸 이렇게 겨냥해 치다 보면 바로 이제 송철호 추미애로 행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추미애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예. 아니 부실장이면 추미애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렇죠. 그 당시에 추미애의 그 동의 없이는 단독 후보를 이렇게 작업하는 게 청와대도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추미애도 충분히 관여되어 있다 보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가 추미애 덕이 그대로 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2의 조국처럼 추미애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이게 윤석열의 전략이고 그대로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모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추미애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자기가 멋대로 민정수석실 그것도 민정비서관실은 무슨 정책하고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만나서 쭉 협의하고 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송명기 당시 지금 이제 경제부시장입니다만 그 사람의 제보가 있었잖아요. 10월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물밑에서. 그렇죠. 근데 그저께요. 또 임명하는 날 검찰이 이제 그 울산시청을 한 10시간 가까이 9시에 넘도록 압수수색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혐의가 또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정진우 부실장 있죠. 네. 이 사람을 이제 그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있잖아요. 한국당에서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이요. 추미애를 또 고발했거든요. 그렇죠. 공무상 근데 비밀 그 누설. 혐의를 보면 이 정진우 부실장이요. 그때 청와대에 보면 이제 균형 발전 비서관실 있잖아요. 예. 균형 발전 비서관실에 거기 그 장환석이라고 있어요. 장환석. 선임 행정관. 선임 행정관. 이 사람을 이게 그 소개해가지고 송병기나 예. 송철호한테 그래서 이게 공약을 만들면서 울산시에서 정보가 아직 누설 안 된 거 있죠. 예. 울산시의 그 비밀로 보장된 정보를 송철호 캠프 주가지고 공약 만드는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예. 엄청난 선거범죄 아닙니까? 네네. 그걸로 이게 또 고발했는데 그것도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이 아주 철저하게 정광석과처럼 수사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여러 가지 루트로 제 말은 이제 그 부실장이 걸리면 추미애도 결국 저는 제2의 조국처럼 결국 이게 완전히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추미애의 칼날하고요. 윤석열의 칼날이 강대강으로 부딪히잖아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이게 윤석열의 승리를 점치는 게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지지입니다. 예. 딴 거 없어요. 결국 이 국민이 추미애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이게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느냐 민심이 좌우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추미애가 마음대로 권력 수사 막으면 검난 후에 민난난다 했잖아요. 네. 지금도 이 민심은 윤석열 편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추미애 윤석열에 싸우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윤석열이 승리한다. 예. 그런데 민심의 지지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 친문 언론들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아주 자존심이 높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인사 과정에서 자기의 손발들을 다 잘라버리고 허수아비로 만들면은 뭐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 이게 저는 언론 플레이로 봅니다만은 그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꾸 자진 사퇴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윤석열이가 오면 문가 5가지 이제 그 문재인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요. 윤석열이 사석에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도 이게 그 내가 모든 게 병풍이 돼가지고 다 막아줄 테니 너무 이게 외풍 신경 쓰지 말고 수사 열심히 해라. 오로지 이게 헌법과 국민만 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헌법이 임기 2년부터 윤석열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면 지금 이게 그 검찰 전체 세력 판도를 보면 추미애나 청와대 쪽에도 물론 한 1, 20% 세력은 있어요. 지금 이게 법무부 일부하고. 그렇지만 저는 대다수의 8, 90% 대다수의 검사들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결국 이 청와대는 검찰의 전체 힘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검사들의 다수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한동훈이나 그 밑에 뭐 박찬호 공안부장이죠. 그 다음에 그 3차장 송경호 이런 데 그 핵심 윤석열 수족을 좀 자른다 해도 그래도 이게 나머지도 다 윤석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가 뭐 사퇴하거나 이럴 거는 현 정권의 희망사항에 그칠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끝까지 정권과 싸운다. 이래 봅니다. 뭐 현 정부나 추미애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권력은 또 절제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바로 김가경 총장을 잘라내고 자기 사람을 확 심었어요. 그게 들어온 게 송광수 총장입니다. 그런데 송광수 총장이 권력한테 아부를 했습니까? 바로 대선 자금 수사해갖고 안희정이랑 쳐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절제심을 잃으면은 설사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다고 제2, 제3, 제4의 윤석열 총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고요. 예. 제가 권력의 이제- 몰락을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후반기 들어가고 하산길에 지금 여러 가지 돌뿌리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저는 또 재촉할 가능성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추미애가요. 자꾸 이게 뭐 윤석열이 보고 아주 이제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야 유명한 진짜 뛰어난 의사는 칼을 이게 한 번만 딱 휘둘러서 환부를 딱 도려내지 그렇게 수없이 칼 많이 찌른다고 훌륭한 의사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원색적으로 비판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라고 반박하냐면 조국이는요. 조국에는 이게 몸에 암덩어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네. 폐에도 암이 있고 간에도 있고 뭐 이게 온데 암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칼을 여러 번 찔러야만 운동하고 칼, 그다음에 사모펀드 칼, 예. 입시비리 칼. 그러니까 칼을 여러 번 조고 찔른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청와대 실세들 있죠. 이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칼을 찌른 적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소환만 했지. 앞으로 이게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뭐 백원우부터 청와대 임종석, 이호철 많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에게 칼을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안 찔렀거든요. 앞으로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저는 단칼에 이 사람들에게 찔러가지고 결국 이 암적 존재들 국가에 이런 환부들을 다 도려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무리한 검찰 인사를 할 경우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난을 넘어서 민난을 초래하고 그 민난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 변호사님의 의견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